그거 그냥 몸 혹사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수명 깎아내리는 게 진짜로 수명이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력이 올라오려면 잘 타는 건 포기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게 대비 파워를 너무 그 점대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믿을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점대에 집착하지 말라. 네. 파워랑도 연결이 되는데 실력을 올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에서 실력을 올리려면은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워를 올리려면은. 왜냐면 근육이 생기려면은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빨라진다, 살을 빼서 빨라진다라는 거는 몸무게 대비 파워가 올라가는 거지 내 실질 파워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 파워는 그대로인데 내가 가져가는 저항값을 줄이는 거지. 살을 뺀다는 거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지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올라가려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계 때인 거고, 동계 때랑 시즌 초반인 거고. 아, 빨라지려면 뭐라고? 이게 복잡하죠. 이걸 애들한테 이게 후배 애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는 게 근육이 생기려면은 무조건 살이 쪄야 돼요.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려면 살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멀리 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멀리 보고. 근데 실력이 높다고 해서 빠른 건 아니고. 그렇죠. 너무 그 근육 돼지가 된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조절을. 살을 찌워서 감량을 해서 이길 수는 있는 거네. 대신 파워는 못 올리는 거죠. 파워는 낮지만 속도는 빨라지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300W에서 파워에서 저항가스를 줄여. 그러니까 에어로 해지고 살을 빼. 낼 수 있는 최상의 효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0W에서 한계가 왔어. 거기서 올리려 하면은 파워를 올리려 하면은 살이 쪄야 돼요. 이게 악순환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려면은 살을 찌우고 그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걸 참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이 실력이 올라오기 전에 또 다시 살을 빼요. 그러면은 300W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게 대비 파워를 너무 그 점대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믿을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점대에 집착하지 말라. 네. 그게 또 동호인들 점대에 집착하거든. 또 그러니까 파워가 자기가 동계 시작할 때 물론 살도 많이 타면 살이 빠지겠죠. 살이 빠지면서 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00W예요. 계산적으로 한 300W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떨어졌어. 여기서 더 이상은 살을 못 빼. 근데 내 와트의 한계는 300이야. 그랬을 때 나는 계속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근육을 늘려서 이 파워를 올리겠어요. 그냥 고통에 적응하는 거지. 그거는 파워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록이 빨라졌다 뭐 했다 하는 사람들을 5분 단위 1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코스에서 10분짜리 기록 1시간짜리를 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록이 빨라지는 거 보면은 와트도 한계고 몸무게도 한계가 왔을 때 절대 이걸 한정된 시간 키로수를 정해놓으면은 시간이지. 키로수보다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보다 더 못 빨라져요. 절대로. 근육이 늘어져야 아니면 근육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근육의 퀄리티가 더 높아져야 더 많은 파워를 내는 건데 자기가 살 빼서 아니면은 굳이 막 벌크업을 했다가 살을 빠지 않아 빨라졌다는 사람들 보면은 당연히 5시간, 10시간 타는데 그 고통을 적응을 해서 300W로 1시간 이상을 달리게 되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고통을 적응하면. 근데 만약에 1시간밖에 못 달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고통을 적응해도 300W밖에 못 내는데 어떻게 더 빨라지겠어요? 1시간 내에서만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근육의 퀄리티를 올리고 근육의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근육도 커졌다가 이게 계속 필요한 거 사라지고 근육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서 퀄리티가 다시 얇아져요. 몸이 두꺼워져도. 장거리를 많이 타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무조건 근육이 커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근육이 얇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닌 게 그 가지고 있는 양이나 고통을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인 거고 근육이 자라려면은 무조건 살이 쪄야 돼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1대3 비율이에요. 단백질 1, 탄수화물 3인데 근데 그게 딱 정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란 소리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제일 단순한 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냥 식사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뭐 고기를 먹든 회를 먹든 뭘 먹든 탄수화물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진짜 가볍게 얘기하면 그거랑 똑같아요. 겨울에나 뭐 보통 여름에 많이 타니까 봄 끝물, 가을 초까지 많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까지 네 달이나 잘 안 타잖아요, 보통. 그때 살 찌우면 돼요. 편하게 타고. 잘 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살을 그때 찌워라. 네, 그냥 먹고 싶은 것도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쉬운 게 샌드위치를 먹어도 돼요. 그냥 서브웨이든 햄버거 먹어도 돼요. 삼겹살 먹을 때 밥 한두 공기 먹고 나 잘하고 쫄면까지 시켜 있었네. 먹고 나 잘하고 쫄면까지 있었네. 시켜 먹고 뭐 회 먹으러 가면 회는 단백질밖에 없잖아요. 회 먹으면은 왜 비냉도 같이 시켜가지고 회냉면도 시켜서 먹고 밥도 먹고 그러는 소리예요. 그냥 단백질만 주구장창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제일 중요한 거 운동량이 빠지면 안 되죠. 운동량이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타는 것보다 강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1시간 주구장창 2시간 주구장창 세게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겨울에 인터벌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5분 내지 10분짜리. 그리고 그 인터벌을 제일 하기 좋은 환경은 로라 위에서죠. 스마트 로라 위에서가 제일 인터벌 훈련을 하기가 편한데, 근육이 좀 자극을 많이 받고 찢어지려면은 지그시 힘을 쓰는 게 아닌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뽑아내야 더 많이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내 식습 습관이 살을 쪄도 상관이 없고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으면은 회복도 빨라지겠죠. 그럼 근육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살도 찌지만은. 그럼 파워가 늘겠죠. 그럼 파워가 늘고 나서 이제 11월, 12월까지 살을 찌워요. 1월부터 슬슬 식단 조절을 하면서 확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만, 진짜 조금씩만 줄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타는 방식도 인터벌보다는 좀 더 시간을 늘리는 거죠. 뭐 1시간 탈 거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2월달 됐을 때 슬슬 필드를 나가든지 이제 로라 위에서도 시간을 늘리면서 인터벌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어필 같은 데에서 그냥 전력으로 타는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늘어나고 먹는 양을 그렇게 줄이지 않아도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왜냐면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은 처음에는 그 인터벌 5분 10분에 맞춰서 자랐겠지만은 그거를 하나만 하고 끝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를 1시간 동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섹션을 나눠서 가지고, 물론 아카데미를 가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찾아보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보통 하나만 하고 끝내라는 그런 스케줄은 없잖아요. 어디 찾아보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필드 나가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를 점점 이어붙여서 쓸 수 있게 적응을 해요, 몸이. 그리고 만약에 10분 동안 만약에 한 350W를 냈다고 치면은 필드 나가서는 쉽게 30분, 1시간을 탈 거면은 250, 280으로 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이고 이어가지고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빠질 거고, 먹는 거는 적당히 먹고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파워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살이 다시 빠지는 거죠. 근육은 더 좋아지고. 네. 근육의 퀄리티는 더 올라가고. 근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붙는 게 아니어가지고 진짜 각 잡고 늘려야 돼요. 몸을 올릴 때는. 실력이 올라오려면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실력이 올라오려면 무조건 한번 떨어졌다가 가야 된다. 무조건. 살을 찌워야 되고 근육을 키울 때 그게 겨울이다. 지금이 최적이다. 무조건 잘 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올라오려면 잘 타는 건 포기해야 돼요. 무조건. 그걸 뛰어넘으면 이제 잘 타시는 거고. 말 그대로 탄력을 붙이는 거야, 탄력. 그래. 그러면 이 겨울에 살찌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더 많이 먹으면 그냥 더 운동 더 하면 돼요. 더 많이 먹고 더 운동하면 돼요. 이게 왜 시즌 때나 여름 때 못 하냐면은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즌 때 그럼 더 많이 먹고 더 타면은 잘 타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시간, 6시간을 200km, 180km를 탄다는 것부터가 이게 한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연구 결과상 하루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호인들 보통 이거 모르시는 분인데 보통 매일 100km씩 타시는 분도 있고 매일 150km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몸 혹사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수명 깎아내리는 게, 진짜로 수명이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사람이 하루 동안 무리하지 않고 탈 수 있는 양이 250에서 300km. 그것도 무리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 운동을 계속 해왔던 남성이 할 수 있는 게 200~300km인 거고, 그걸 한번 했을 시 3일에서 4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그래야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 타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
근데 보통 분들은 보통 어떻게 돼? 150km 타고 다음날 시간 없으니까 또 80km 타고 또 시간 남으니까 또 100km 타고 그러다가 시간 안 되니까 또 하루 이틀 안 타고 또 150, 200km 타고 이러잖아요. 박살 나는 거예요, 뭐 진짜로. 그렇지. 오히려 선수들은 그렇게 안 타잖아, 사실. 네. 그런 스케줄이나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무리하는 것도 말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 한해서 3일 안 타고 갑자기 200km 타고 또 시간 안 되니까 회사 출근하니까 2, 3일 안 타고 또 막 100몇십 킬로, 200km 타고 그것도 안 좋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라도 내주는, 본인한테 맞춰서 스케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가든지 그런 사람을 구하든지 그걸 찾아보든지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시간 한에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 다 했을 때 진짜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한 대로 겨울에 무리해서 다이어트하고 무리해서 살 안 찌려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참고, 또 안 그래도 겨울이라 눈 오고 비 오고 추우면 자전거 타기 힘들어지는데 부상 위험도 많고 하는데 어거지로 또 나가서 살 빼려고 막 자전거 타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전거 잘 타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봤자 유지가 되는 거지 잘 타지진 않는다. 오히려 할 거면 확실하게 그냥 마음 편히 똑같이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는 로라 1시간씩 타고 주말에 뭐 로라를 길게 타든 필드를 나가서 장거리 타고 살찌면 찌는 대로, 빠지는 것보단 찌는 게 좋고 유지되면 유지되는 대로 해가지고 빠지는 것보단 찌는 게 좋다. 네, 찌는 게 나아요. 겨울에는 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날 슬슬 풀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필드 나갈 거 생각해가지고 오바해서 먹던 걸 좀 줄이던가, 애초에 먹는 양이 많은 사람은 좀만 참아가지고 다이어트 하면 되죠. 못 참으면 좀만 다이어트 하면 돼요. 그럼 더 많이 타야죠 이제. 못 참을 것 같은데. 더 많이 타요. 더 많이. 위가 늘어나가지고. 더 많이 타야 돼.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북악에서 저번에 또 우연히 라이딩하다 딱 만났을 때 우리 주대영 선수 자전거에 막 납땜이 막 붙이고 탔잖아. 엄청 자전거 무게를 늘려가지고 막 그걸로 훈련용으로 이렇게 탔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안 하나요? 근데 그때가 제가 상무 국군 체육부대 군대에 있었을 때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훈련을 해도 누군가 통솔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좋아도 멀리 이렇게 혼자 브레이커에 BA를 못 나가고 자전거 위수지역. 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환경이 라이딩 그러려면은 위수지역인데. 그러니까 더 많은 파워를 내야 되는데 더 많은 파워를 내면 빨라지잖아요. 그럼 뒤에랑 멀어지잖아요.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한 선수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건 거죠. 계속 무겁게 해가지고 더 많은 파워가 내도 똑같이 탈 수밖에 없게. 그러고 나서 시합 때나 이제 시합 전에 훈련할 땐 그래도 좀 할애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는 납을 다 떼고 뒤에랑 멀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게 한 거고, 이제는 전역을 한 것도 있고 군인이 아닌 것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훈련 한에서는 그냥 납 떼고 그냥 더 빨라지면 더 빨라지는 대로, 그리고 뒤에랑 멀어질수록 기분이 좋지. 죽어라 탔는데도 옆에 똑같이 타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납을 떼고 더 빨리 타는 게 좋아요. 더 빨리 시속이 빠르고 뒤에랑 더 많이 벌어지고 내 원래 기록보다 빨라질수록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더 이제 업이 돼가지고 좀 더 열심히 타려고 하지. 이게 점점 안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휠을 뭐 알루미늄 휠로 바꾸고 뭐 자전거를 무겁게 만들고 막 납조끼 하고 막 물통이고 뭐고 막 다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지고.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형한테 얘기 안 했구나. 그 영상 나가고 1년 반 동안 납을 붙인 사람이 있대요. 그래? 제가 그거 듣자마자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아니었다? 그때도 형한테 그 영상이 안 들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한테도 제가 그때 얘기했는 게 이거 영상 보고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 한 명 있다. 한 명은 있지, 있다. 있지. 누군가 있을 거다. 그 사람 분명 내 얘기를 할 텐데 저 이거 한 달 뒤에 뗄 거거든요 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뗄 거라고. 그냥 잠깐 지금 붙여놓는 거라고. 근데 그분은 1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떼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그분 납까지 붙이고 무슨 휠도 그 R100인가? RS100인가? 시마노? 그냥 완전 그거까지 끼고 뭐 타이어도 뭐 무거운 거 끼고 해가지고 그렇게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최근에 만났어요 그런 분. 진짜. 얘기해서 인터뷰 봤다고. 형 인터뷰 봤다고 아직도 나 붙이시고 타냐고. 에? 그거 뗀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요? 그 훈련 방법이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는 않았나요? 해보니까? 특수한 경우 방금 말했듯이 내가 이 그룹에 꼭 포함이 돼야 되는 경우. 그쵸? 내가 속도를 낼 수 없는데 그냥 파워를 네, 더 많이 뽑아내야 되는 경우 한 거지. 사실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더 빨리 달리는 게 낫다. 네. 가벼운 자전거로. 저는 MCT 동호회 분들이랑도 많이 탔는데 오히려 그 그룹에서 잘 타는 사람들한테 해당될 수 있죠. 보통 대부분 최상급 휠을 끼고 훈련을 하시잖아요. 잘 타시는 분들은 그냥 휠의 등급을 낮추면 돼요. 등급을 낮추고 혼자 타는 게 지겹고 항상 1등을 하고 나보다 더 잘 타는 사람이랑 훈련을 하고 싶다. 아니 당연히 최상급 자전거를 타고 최상급 바퀴를 꽂았으니까 그 그룹 안에서 자기가 제일 잘 타지. 그럴 바에는 연습용 휠을 꽂고 자전거를 무겁게 만들고 뭐 물통 2개 달고 공구통을 뒤에 안장에 달고 하면은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이랑 더 많은 와트를 내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로테이션 돌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다가 시합 세팅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한 환경에선. 그때는 그런 단지 특수한. 그런 이유였다.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